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요. 주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들을 청소 안 하면 어쩌면 수명이 10년 이상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 몸 어딘가에 쌓이는 그런 찌꺼기, 독소 이런 것들이 병을 만들고 노화를 확 앞당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에 청소가 필요한 거기가 어딘지, 또 왜 청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몸속 대청소 안내서 같은 느낌으로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이 자료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7개 영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혈관, 간, 폐, 구강, 피부, 그리고 마음까지요. 각 영역이 어떻게 오염되고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제2의 뇌라고 하는 장이네요. 자료 보니까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유해균을 눌리고 독소를 다시 흡수시킨다고. 그래서 뭐 피부 트러블부터 만성 피로, 심지어는 우울감까지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걸 방치하면 대장암 같은 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장건강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의외로 뭐랄까 거창한 건 아니에요. 기적의 음식 이런 거보다는 꾸준한 기본 관리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채식으로 먹고 물 1.5리터 이상 꼭 마시고 가공식품 좀 줄이고요. 그리고 그냥 매일 한 20분 걷는 거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아, 결국 꾸준함이네요. 네, 꾸준함이 핵심인 셈이죠. 이게 다 혈관으로 가니까 다음 순서로 딱 이어지네요. 이 자료에서는 혈관 문제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까지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아시죠? 예, 혈액 속 지방 성분, 그리고 혈당 높은 거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계속 쌓여. 그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인 상황이 빵 터지는 거죠. 아, 무섭네요. 네. 그래서 정기검진 꼭 하고 평소에 좀 덜 짜게 먹고 트랜스 지방 피하고 또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이게 혈관 청소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침묵의 장기, 간인데요. 아시다시피 간은 뭐 해독하느라 바쁜데 망가져도 티를 잘 안 내서 붙은 별명이잖아요. 자료로 보니까 술, 약, 가공식품 이런 거 처리하는 거 말고도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도 간이 엄청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 이렇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 그 흔한 해독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임시방편 말고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진짜 건강하게 하려면 채소 위주로 먹고 잠푹지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무엇보다 절주, 술 줄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간한테 좀 쉴 시간을 주자 이런 거군요. 네, 그게 최고의 해독이라는 관점인 거죠. 네 번째는 폐인데 아, 이거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미세먼지나 뭐 실내 공기 오염 이런 것 때문에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도시 환경에서는 흡연 여부랑 상관없이 폐가 계속 공격받는 셈이죠. 이런 유해 물질들이 폐에 자꾸 쌓이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심하면 폐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폐는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기본적인 걸 강조해요. 주기적으로 환기 잘 시키고 의식적으로 좀 심호흡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당연히 금연,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 구강, 입속 관리.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입안 세균이 그냥 충치나 잇몸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혈관 타고 막 온몸으로 퍼져서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준다?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네, 맞아요.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그 333 규칙이라고 하죠. 하루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하는 거. 이거랑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혀 클리너도 꼭 쓰라고 강조하고요. 아,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도요? 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랑 스케일링은 진짜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여섯 번째, 피부.
피부는 우리 몸 내부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비유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냥 뭐 뾰루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내장기관 문제나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피부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거나 염증이 있다면 피부 자체 문제들도 있겠지만 몸 안에 뭔가 불균형이 있나?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맑게 하려면 물 충분히 마시고 항산화 성분 많은 채소 과일 먹고 자외선 차단 잘하고 잠 푹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렇게 몸 안팎을 같이 돌보는 통합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번째인데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마음이더라고요. 아니 스트레스나 뭐 분노,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몸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자료 설명을 보면요. 이런 감정적인 찌꺼기들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대요. 이게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몸 전체를 약간 만성 염증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염증 상태요? 네, 이게 결국 여러 가지 병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감정 일기를 쓴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감사 표현을 연습한다거나 자기를 용서하는 연습 같은 거 이런 정신적인 청소 활동이 신체 건강에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진짜 몸이랑 마음은 딱 붙어 있네요. 네,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장부터 마음까지 이 7군데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건강 전체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느낌이네요. 어느 하나라도 좀 소홀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청소라는 게 뭐 엄청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매일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습관 이런 걸 조금씩만 건강한 쪽으로 바꿔나가는 거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건강은 덜어내고 비우고 움직이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얘기 나눈 영역 중에서요. 당신의 건강 전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만의 핵심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혈관 나이, 내 노후를 바꾸는 건강 습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뭐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내 혈관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혈관 건강,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 혈관 길이가 다 합치면 무려 10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죠. 근데 이 방대한 시스템이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딱 맞아요. 조용히 망가지거든요.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정말 큰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신호를 잘 안 보내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료를 보면요. 이런 혈관 노화가 생각보다 일찍, 빠르면 뭐 20대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0대요? 와,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내 혈관 상태는 지금 어떤지 이걸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뭘 해야 하냐 이거죠. 자료에서 답을 좀 찾아볼까요? 네,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이에요. 보통 120에 8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 140에 90 이상이면 이제 고혈압이죠. 이게 뭐 특별한 증상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높은 압력 자체가 혈관벽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손상을 주는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더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혈당인데요. 이게 100을 넘어가면 혈액이 좀 끈적해지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끈적한 피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거든요. 혈액이 끈적인다는 게 염증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이 LDL 콜레스테롤이 130을 넘으면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게 혈관벽에 찌꺼기처럼 쌓여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같이 봐야 하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검진표에서 많이 보던 항목들인데 와,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군요. 혹시 이런 수치 말고 뭐랄까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자료에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나요? 예를 들어 손발 저린 거, 이거 흔하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네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런 신체 증상들입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거나 아니면 좀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또 잦은 어지럼증,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도 다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특히 복부 비만, 그러니까 허리 둘레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 신호로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내장 지방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아, 허리둘레도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것도 무시 못해요. 만성 스트레스가 혈관을 막 수축시키고 뻣뻣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앞당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신호들이 있네요. 그 자료에 나온 사례가 좀 인상 깊었어요. 60대 두 분인데 한 분은 심근경색 오셨고 다른 한 분은 아주 건강하시고 나이는 비슷한데 말이죠. 결국 매일 어떻게 사느냐, 그 습관이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혈관을 살리는 5가지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가 매일 30분 약간 숨차게 걷기예요. 이게 그냥 칼로리 태우는 게 아니고요. 걸으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게 분비되는데 이게 혈관 자체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 산화질소요. 걷는 게 혈관 탄력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둘째는 식습관.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그리고 소금. 이건 혈관의 적이니까 줄여야 하고요. 대신에 채소, 과일, 통곡물 많이 먹고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있잖아요. 이게 혈관 염증 줄여주니까 늘리라는 거죠. 듣고 보니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한데. 세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예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순수한 물로요. 이게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걷기, 식단, 물 마시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원리를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네요. 근데 사실 바쁘다 보면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나머지 2가지 습관은 뭐고 혹시 자료에서 좀 실천 팁 같은 것도 언급하나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뭐 명상이나 심호흡 아니면 감사일기 쓰기 같은 방법들이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그냥 검사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그 변화를 계속 추적하면서 혈관 나이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실천 팁이라기보다는 이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하긴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뭐랄까 이미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자료에 나온 58세 이 씨 사례처럼 위험 진단 받고도 생활 습관 바꿔서 혈관 상태 좋아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혈관 나이라는 게 뭐 고정된 게 아니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내 미래 건강을 결정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혈관 건강,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 수명과는 정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혈관 나이는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나의 혈관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흔히 노후 준비하면 돈을 먼저 떠올리지만 어쩌면 이 자료는 건강한 혈관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혈관을 위해서 어떤 아주 작은 변화,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20년 뒤 여러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좀 의미 있는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